이제 ES5로 자식 클래스 렉탱글을 한번 정의를 해 보십시오. 렉탱글 클래스는 그 정사각형을 저장하기 위한 클래스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중심점과 한 변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 기존의 쉐입에 있는 XY를 중심점으로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를 위한 거는 따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쉐입이라는 클래스가 있었고 여기에서 서클 만들었었죠. 이 쉐입에는 x, y가 있었어요. 네임하고. 그죠? 서클에는 지금 x, y 네임을 넘겨받은 것뿐만 아니라 레디우스가 더 추가가 돼 있었죠. 자, 여기 서클에서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쉐입에서 넘겨받습니다. 뭐를? 렉탱글을. 이 렉탱글은 XY 네임을 넘겨받겠죠? 그래서 이 XY를 이 정사각형의 중심점으로 이용합니다. 네임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변의 길이, length. 이거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쉐입 안에 있던 area라는 함수가 여기서 그 상속이 되겠죠. 근데 여기 쉐입 안에 있는 이 area 함수는 무조건 return 0을 리턴하게끔 했죠. 서클에서는 이 area라는 함수가 뭘 해줬어요? 레디우스끼리 곱하게끔 해줬죠. 자, 여기에서는 에리어를 만들어줍니다. 이 에리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적을 구하려면 랭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여기 코딩을 해서 면적을 반환하게끔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렉탱글을 new 해서 렉탱글 이렇게 하고 괄호 안에 중심점 10,10 하고 뭐 그 한 변의 길이 20 이렇게 해줬을 때 이거를 이제 뭐 어떤 r이라든가 이런 데다 놓겠죠. 그럼 r.area 얘를 호출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 정사각형의 면적이 출력되게끔 코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에 했던 그 쉐입을 ES6로 한번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더 편하실 거예요. 클래스 쉐입이라고 클래스라고 아예 이름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멤버가 되는 것들을 쭉 나열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직접 멤버 변수를 써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함수를 써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constructor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 create 이거는 앞에 static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static 함수예요. constructor는 생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move는 그냥 일반, area는 그냥 일반 멤버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shape 해서 00, shape에 create 00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위에 있는 것처럼 만들면 shape 모양 만들고 00이 constructor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0, 여기 0 넘어가죠. this.move xy에서 얘가 호출이 됩니다. 얘가 xy가 자, 여기 바깥에다가 그 공간 이름을 멤버 변수 이름을 써줘도 되고요. 이 안에 써줘도 돼요. 근데 단 그 노드가
노드 버전 12.0.0 이 이후에만 이렇게 멤버 변수 이 필드를 함수 안에가 아닌 바깥에다 써주는 게 가능하고요. 이거 이전 버전들은 밖에 써주면 에러 나요. 이와 같이 함수 안에다가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는 게 12.0.0보다 이전 버전이다. 그러면 이 네임에 쉐입 넣는 걸 이 안에다 넣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무브나 이런 데 안에다가 아니면 컨스트럭터 안에다가 this name shape 요거를 컨스트럭터 함수 안에 또는 move 함수 안에 써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괜찮아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컨스트럭터 안에다가 써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컨스트럭터에서 어떤 필요한 공간들을 미리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노드 버전하고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상관없잖아요. 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노드 버전이 몇이냐에 따라서 뭐 이게 코딩을 따로 해야 되니까 좀 귀찮죠. 사실은 이렇게 밖에다 쓰지 마시고요. 얘를 컨스트럭터 안에다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바로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오류가 뜨죠. 이와 같이 이렇게 밖에다가 쓰면은 오류가 떠요. 자, 이거를 컨스트럭터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까지 같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써주시는 게 더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씁니다. 출력을 안 해서 그렇구나. 자, 여기 보면 컨스트럭터 XY에서 얘 안에서 name이라는 필드 만들면서 shape 넣어주고 얘가 move 호출해주고 그러니까 이 넘겨받은 영역을 가지고 move에서 XY라는 멤버 변수 만들어주고 거기다 영역 넣어주고 그게 곧 만들어지는 과정의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에리어를 호출하니까 에리어는 0을 값을 리턴해서 이렇게 0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있죠. ES6로 클래스 상속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똑같이 클래스라는 이름 쓰고요. 그 다음에 상속 클래스 이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이 되는 부모 클래스 이름을 여기 뒤에다가 extend와 함께 써주시면 돼요. 말도 이제 extend라는 말 자체가 확장한다라는 뜻이니까 이 쉐입을 확장한다. 확장한 클래스가 서클이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onstructor라고 써주시고요. xy radius 이거는 이제 세 개의 값을 넘겨받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슈퍼라고 해서 그 부모 클래스 그 컨스트럭터한테 넘겨줄 값을 써주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슈퍼.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자녀 클래스와 부모 클래스 사이에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is.radius하고 radius 이렇게 해주시면 이 radius가 이제 추가된 멤버 변수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하고 싶은 멤버 함수를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area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구현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if radius가 0이라면 return super area. 이제 이거는 뭐냐면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고 싶을 때 슈퍼를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반지름이 0인 경우에는 그냥 부모 클래스에 있는 에리어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해가지고 리턴하고 있죠. 그래서 new 해서 circle 하면 circle이라는 클래스 만들면서 여기 0010이 컨스트럭터한테 들어가죠. xy radius 0010 그러면서 슈퍼 해서 불렀기 때문에 얘가 그 부모 클래스인 그 쉐입을 부르겠죠. 그러면 쉐입 안에 뭐가 있나요? x, y가 있죠. 그래서 그건 그대로 상속 받습니다. 서클이. 그러면서 레디어스가 추가됐죠. 그래서 여기에 레디어스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모 클래스 안에도 보면은 이제 에리어라는 함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속된 이 파생 클래스에도 에리어라는 함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만들어진 C라는 객체, 이 C라는 객체의 에리어를 부르면 추가된 이 에리어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에 있는 거를 넘겨봤는데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상속이 안 되거든요. 그걸 오버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얘인데, 만약에 이제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걸로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 슈퍼 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따로 여러분들한테 실행시켜 보지 않아도 되겠죠. 10이 레디어스에 들어가고 레디어스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에서 100이 출력이 됩니다. 다음 코드를 ES6로 변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박스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있죠. 이거는 ES5로 돼 있죠. 그래서 박스인데 컨스트럭터죠. length, width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넘겨받아서 이 안에 length 필드, width 필드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이 박스라는 클래스 안에 메소드로 calculate area라는 거를 넣어줬습니다. length끼리 이렇게 곱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new box EE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calculate area 이렇게 호출하면 값이 이와 같이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를 ES6로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 뭐 클래스라는 단어를 이용해야 될 것이고요. 박스 써주고 그 안에 컨스트럭터라는 함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calculate area라는 함수가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화살표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ES5에서의 함수 정의 방법입니다. 펑션하고 add 함수 이름 써주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주는 매개 변수를 넘겨줄 그 값을 저장할 매개 변수 괄호 안에다 써줍니다. first, second. 그리고 return 하면서 두 개를 이렇게 플러스로 더한 값을 리턴해주고 있죠. 또는 이와 같이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다가 펑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dd가 펑션 자료형인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함수 이름이 필요가 없죠. 이럴 때는. 왜냐하면 add가 함수 이름으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함수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함수 이름을 그냥 굳이 내가 써주고 싶다. 그럼 뭐 써줘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뭐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ES6에서
화살표 함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화살표 함수는 펑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에 이 화살표를 써줍니다. 예, 그 차이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펑션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죠? 그리고 대신에 화살표가 생겼죠. 또는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화살표를 해주고 그 다음에 first plus second 이렇게. 이거는 결과값을 바로 반환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문장들이 막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 넘겨받은 매개 변수를 가지고 바로 뭔가를 만들어서 리턴을 할 때, 이러면 이제 눈으로 보기 편하죠. 이 함수는 두 개 값을 받아서 그냥 더해서 더해주는 그 함수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객체를 반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중괄호를 꼭 써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와 같이 있는데 여기 보면 중괄호를 써줬죠. 왜? 객체를 리턴하니까. 여기서는 보면은 객체가 아니라 그냥 스칼라 값 하나의 숫자 또는 문자, 이런 것만을, 문자열 아니면 숫자 이런 거 하나의 값만을 리턴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key value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객체죠. 자, 이때 만약에 여기 괄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괄호를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이 중괄호가 객체를 나타내는 중괄호인지 아니면 함수 열고 닫기를 나타내는 중괄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같이 객체를 반환할 때는 꼭 괄호를 앞뒤로 붙여줘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보면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결과값이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add number라는 함수인데 숫자를 하나 넘겨봤습니다. num에다 받고 있어요. 근데 리턴하는 게 뭐예요? 함수예요. 그 함수는 외부에서 숫자를 하나 받아서 그 num과 더한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화살표 함수로 변환을 해본다면 number는 num을 넘겨받아서 함수를 리턴한다. 이 함수는 숫자를 하나 받아서 그 num과 value를 더한 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 자, 이럴 때는 이제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d to 하고 add number 2 이렇게 하면 add to라는 게 함수죠. 그러면 add to라는 함수한테 숫자를 넘겨줘서 또 계산을 하게 해서 결과를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얘를 받는다. 이 하나만 받아도 되고 둘 다 받아도 되고, 얘를 한꺼번에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dd number 이렇게 써주고 2, 4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결과 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와 4를 넘겨받아서 더해주는 함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ES6 화살표 함수일 경우에 이제 우리 bind라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bind 함수는 뭐냐면 this를 써줄 때 이 this가 누구의 this인가 라는 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my class라는 클래스입니다. 자, value 10 이렇게 했죠. 이 value 10은 이렇게 밖에 써줘도 되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node 12.0.0 이후에만 이렇게 밖에 써주라고. 그 전 거면 얘를 컨스트럭터 안에다 넣어주세요.
this.value는 10 이런 식으로 써주면서 아무튼 뭐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컨스트럭터 안에서 add this to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수를 넣고 있어요. 두 개의 숫자를 넘겨받아서 그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이 value까지 더하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요 this.value 할 때 이 value가 누구 거예요? my class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my class로 우리가 변수를 선언했다, 인스턴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my class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어떤 공간이 있는 거예요? value라는 공간이 있는 거죠. 여기에 숫자 10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 컨스트럭터 함수가 함수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 함수가 이 value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넘겨받은 매개변수에 넘겨받은 두 개 숫자까지도 다 이용해요. 그걸 add this to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줬어요. 이거를 왜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점 찍고 bind하고 this를 해주냐면은 이 add this to에 저장된 함수를 딴 데다가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함수 호출하면서 걔한테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add this to가 돌아가는 그 환경에서는 my class 안에 꼭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this.value라고 했을 때 이 value가, 이 this가 누구를 얘기하느냐 모르잖아요.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bind입니다. 지금 이 add this to에 저장된 이 함수를 누군가 넘겨받을 텐데 넘겨받은 애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this는 my class 안에 있는 this야 라고 그렇게 해서 bind를 써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와 같이 그 ES5 형태로 해줄 때는 bind를 꼭 써주시고요. ES6 형태 이 화살표를 사용할 때는 bind를 써주지 않아도 bind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굳이 써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편리하니까 가능하면 화살표 함수 써주면 편하죠. bind 내가 쓰는 거를 잊어버려도 상관없으니까. 다음 코드를 한번 만들어서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값을 하나를 넘겨받아서 그거를 y에다 넣고 그 다음에 콘솔에다 찍는데 햅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하게끔 하고 있죠. x값과 y값 그리고 x를 하나 증가시킨 것을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가 f1입니다. 이 f1에다가 숫자 3을 넣었을 때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객체 확장, 표현식과 구조분의 할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S5에서 객체 확장 표현식입니다. x에다가 0을 넣었고 y에다가 0을 넣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객체 OBJ를 만들고 있습니다. 키값 x에 변수 x에 있는 값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겠죠. 키값 y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여기도 0이죠. 그러니까 x0 y0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키값과 변수명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코딩을 하다 보면 이제 키값과 변수명을 동일하게 쓸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랜덤 키 스트링 여기에 order라는 문자를 넣었습니다. combined는 지금 비어있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combined에 1 플러스 랜덤 키 스트링 그럼 랜덤 키 스트링 안에 order라는 문자열이 있으니까 1 order 이 두 개 이 문자열을 합쳐서 이어 붙여서 그거를 키값으로 사용하겠죠.
그러면서 some value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combined라는 객체에는 one other라는 키와 키에 대해서 some value라는 값이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겠죠. obj2 x의 x. 자, 키값과 밸류 값이 똑같죠. 그 다음에 method a 함수죠. function console a. 이제 a라는 문자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method라는 그 키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저장할 때는 당연히 ES5이기 때문에 function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method B 마찬가지입니다. function 써야 되겠죠. 이와 같이 이거를 ES6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